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선생님과 저는 이제 그런 사이 아닌가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이잖아요. 40대 남성이 말을 하자 60대 여성이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복도를 따라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0살의 강영희는 쇼핑백을 든 채 현관문 앞에 멈춰 서서 열쇠를 찾아 핸드백을 뒤적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집 안의 적막함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도 혼자 들어왔네.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이 넓은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외로워졌어요. 아무리 호화로운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으로 채워진 공간이라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잠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인생도 겉으로는 이 야경처럼 화려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부동산 사업의 성공으로 경제적 걱정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방금 들어왔단다. 너는 애들 잘 챙기고 있니? 영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니 걱정돼요. 영희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난 여기서 편하단다.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게다가 이곳에는 내 추억이 있잖니. 통화를 마친 후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미국에서 일하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수지는 비록 서울에 살지만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영희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밝게 해주었습니다. 벚꽃 잎이 살랑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옆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어요.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심하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영희가 지나가려는 순간 남자의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황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영희는 몸을 숙여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부동산 시세 분석표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 요즘 투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밝으신가요? 조금은 알지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투자가 지금의 그녀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50살에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부동산 공부 중인데 쉽지 않네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강영희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민우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영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이 영희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 선생님.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조언이네요.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문득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할머니나 어머니로만 불리던 그녀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오실 건가요? 헤어지기 전 민우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예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그녀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그녀는 문득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옅은 보라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베이지색 바지는 그녀의 품위 있는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던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그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약속일 뿐인데 내가 웬일이래. 영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영희를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고민이 많아져서 일찍 왔습니다. 민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경험으로 대화의 폭이 넓어졌어요. 민우는 자신이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명예퇴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남은 인생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죠. 영희 선생님 같은 분이 곁에서 조언해 주시니 용기가 납니다. 민우의 말에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우는 언제나 영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영희의 마음을 더욱 열게 만들었죠. 어느 날 민우는 영희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순간 영희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제안 같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보죠.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인 정찬을 즐겼어요. 촛불 아래 비치는 민우의 얼굴은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사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에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민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같아요. 영희 선생님은 아직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에 영희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기대감,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 이런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음악회에 가고 때로는 그저 도시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영희의 일상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느 날 딸 수진이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라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말을 줄였어요.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쉽게 속을 사람으로 보이니? 영희가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하지만 내심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조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무엇보다 민우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민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우려와 자신의 불안감 사이에서 그녀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발신자를 확인하자 영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우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입니다. 선생님의 안목으로 한번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희는 마음속 갈등을 뒤로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민우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민우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중인 주택단지였어요. 민우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영희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단지예요. 민우가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직 분양 전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단지를 분석했어요. 위치, 교통편, 주변 시설, 미래 개발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판단에 확신을 주었죠. 괜찮은 입지예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앞으로 5년 내에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희가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재개발 계획이 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그런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투자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진심으로 감탄한 눈치였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얻기 힘든데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주택단지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희는 민우에게 더 많은 투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우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죠. 선생님처럼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민우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실 저는 명예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작은 투자로 시작했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우는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희가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회사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다른 투자건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영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네요. 민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와인 한 잔에 기분 좋게 취한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외로움까지. 가끔은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영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외롭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영희는 순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걱정스러운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민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와 가까워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렘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를 발견했어요. 그는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민우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자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만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영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민우의 친밀한 모습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직접 물어볼 테야. 다음 날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영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민우 씨를 봤어요. 젊은 여성과 함께 있더군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 사촌 동생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민우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중인 주택단지였어요. 민우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영희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단지예요. 민우가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직 분양 전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단지를 분석했어요. 위치, 교통편, 주변 시설, 미래 개발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판단에 확신을 주었죠. 괜찮은 입지예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앞으로 5년 내에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희가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재개발 계획이 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그런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투자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진심으로 감탄한 눈치였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얻기 힘든데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주택단지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희는 민우에게 더 많은 투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우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죠. 선생님처럼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민우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실 저는 명예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뭔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작은 투자로 시작했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우는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희가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회사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다른 투자건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영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네요. 민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와인 한 잔에 기분 좋게 취한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외로움까지. 가끔은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영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외롭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영희는 순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걱정스러운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민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와 가까워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렘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를 발견했어요. 그는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민우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자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만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영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민우의 친밀한 모습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직접 물어볼 테야. 다음 날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영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민우 씨를 봤어요. 젊은 여성과 함께 있더군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 사촌 동생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민우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냉정하고 계산된 어조였어요. 선생님과 저는 이제 그런 사이 아닌가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니 너무하시네요. 민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선생님의 투자 조언을 듣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함, 관심, 그리고 존중은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그녀의 지식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고하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70살의 부유한 노인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빠져서.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약해져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수진이 서둘러 영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늘 강인하고 당당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같았어. 내가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수진은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구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어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우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를 벌인 전과자였어요. 그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그들의 돈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영희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은 민우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미 수배 중이었고 영희의 신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엄마.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나이 들어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내가 이제 정말 늙었나 봐.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영희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점점 더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나가던 산책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죠. 수지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영희가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데 잠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 다음에 가자.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침체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어요. 영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감의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민우를 포함한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영희는 TV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이 문득 새롭게 다가왔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수진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 나도 이제 그만 이렇게 있어야겠다 싶어서. 영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공원을 걷는 동안 영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지는 않겠다고.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시니어를 위한 재테크 강좌 강사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영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고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이 다른 시니어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귀가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설명하고 강좌 개설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특히 시니어 대상 사기 예방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딸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의 지식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처음으로 강의 계획을 세우던 날, 영희는 오랜만에 진정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첫 강의 날, 영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민센터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새로 손질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중얼거렸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었지만 의외로 몇몇 젊은 얼굴들도 보였어요.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안정되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니어를 위한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강영희입니다. 처음 10분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영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세요. 영희가 설명했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한 명씩 친절하게 답변해 나갔어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했는지, 신뢰를 쌓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죠.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수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첫 강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좋았어.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할 줄 몰랐네. 주민센터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강의실이 꽉 찼고 셋째 주에는 더 큰 공간으로 옮겨야 했어요. 특히 영희의 솔직한 사기 경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젊은 여성 기자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지역신문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 주 신문에 이른의 나이에 다시 일어선 여성, 자신의 아픔을 나눔으로 다른 이들을 보호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기사는 지역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영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랐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 방송국에서 시니어 대상 사기 예방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영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노인 대상 사기 예방과 시니어, 재테크에 관한 그녀의 강의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역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공식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어느 날 저녁 영희의 강연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영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인데.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엄마처럼 자신의 아픔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희는 한 대학교의 특강 요청을 받았어요. 노년층의 금융안전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영희입니다. 70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영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경험 공유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영희의 말의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래에 일하게 될 노인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세대를 뛰어넘어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시니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사인의 날, 긴 줄이 서점 앞에 늘어섰어요. 대부분 영희 또래의 시니어들이었지만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영희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사기를 당한 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공허함에 빠졌던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과 의미가 생겼습니다. 수진과 아들 준영,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모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희는 말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른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누가 알았겠니?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영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나이 든 자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다음 해봄, 영희는 시니어 권익 보호와 교육을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움터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재테크를 배우고 사기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개소식 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고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라고. 이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희 씨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